오랜만에 스캡틱스 코너로 오게 됐습니다. 스캡틱스라는 말이 회의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미스테리하거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것들에 대해 과학적인 접근을 하려는 집단의 모임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동안 스캡틱스는요, UFO나 미스테리 서클, 그리고 신의 음성을 전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채널러와 수많은 예언자들이 실제로는 거짓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로 인해 부당한 돈을 사람들에게서 착취해오고 있다는 것까지 입증해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비과학적이라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입증하지 못하는 현상들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캡틱스는 이런 일들을 항상 눈앞에서 실제로 보고 싶어 하고요, 어떠한 원리로 이것들이 작동되는지 가능한지를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6개월 만에 다시 해보는데요, 예전에 장충동 대중목욕탕 살인사건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실체가 없는 허구의 이야기이고 가상으로 만들어낸 소설이다 라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반응들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류의 요청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한 번 더 준비해 보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다뤄볼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던 1980년에 발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산 중 하나이고요, 국립공원으로도 지정되어 있는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치악산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곳을 등산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토막 살인을 당한 채 시신이 되어 발견되면서 사건이 알려집니다. 80년대는 토막살인이 거의 드물었어요. 아주 생소한 케이스의 사건이기도 했고요. 발견 당시 사체가 온몸을 18등분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간 현장을 경험한 경찰조차 시체를 제대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서 이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수사를 시작했다 그래요. 범인이 토막을 내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신을 운반하기 편하도록 편리성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르거나 아니면 피살자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피살자의 신원이 드러나면서 동시에 자기가 범인으로 지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런 판단을 하죠. 이 둘 다 아니라면은 정신 이상자의 소행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체를 국과수에 옮겼어요. 그래서 살해 도구를 알아내기 위한 부검을 시작해 봅니다. 하지만 적당한 흉기를 특정 짓는데 실패했다 그래요. 이유가 사체의 토막난 면이 너무나 부드러웠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 시신의 절단면이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레이저라도 사용한 듯이 아주 정교하게 잘려져 있다는 거죠. 당시의 기술로는 이러한 증거만 가지고 흉기를 상상해 보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살해 흉기를 알아냈더라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만한 사람을 특정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 조사하다 보면은 혐의점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몸을 이렇게 정교하고 깔끔하게 잘라낼 수 있을 만한 도구를 찾아내는데 실패했던 거죠. 그런데 이 더 큰 문제가요, 사건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체가 발견된 이후 일주일에 한 번꼴로 토막 사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총 10구의 시체가 발견됐고요.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온몸이 18토막이 난 상태들이었습니다. 이런 듣고 본 적도 없는 사건이 일어나자 아무리 경험이 많은 국과수 요원들이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사건의 가장 큰 부분이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도대체 무엇으로 범행을 저질렀기에 아주 이렇게 정확한 단면에 토막을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건의 심각함과 잔인성보다도
무엇으로 시신을 절단했는가가 더 화제였었다 그래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람들이 이러한 절단면을 보일 수 있는 도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사건이 아무것도 밝혀지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잊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건 수사를 해본 관계자나 치악산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이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건의 소개는 여기까지이고요. 짧죠.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이 범죄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조사를 해본 적도 있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은 치악산 토막 살인 사건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사건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괴담 형식의 이야기로 가볍게 듣고 즐길 수는 있지만 많은 영상들이 제작돼서 다양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 사건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믿기가 힘들고, 사실 하나씩 따져보면은 이 내용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던 대로 이 사건의 규모가 꽤 크죠.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토막살인을 당한 사건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아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신빙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이 10명의 피해자가 있었죠. 화성은 여성들이 강간살해를 당했고, 치악산 사건은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고 있지는 않지만 토막살해를 한 뒤에 야산에 유기가 됐어요. 둘을 비교해보면은 둘 다 경악할 만한 국내 최대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이렇게나 많은 정보가 존재하고 있죠.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수백 가지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악산 사건은요, 자료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1980년이면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보다 6년이나 먼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알려진 바가 전혀 없어요. 신문 기사를 봐도 단 한 개만 나오고 있죠. 제가 예전에 다뤘던 사건 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으로 보도가 된 춘천호 토막살인 사건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가 1965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문자료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대형 사건이 터졌는데 기사 하나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었어요. 물론 본문대로 사건의 파급력으로 인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비밀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져보니 이 비밀 수사가 내용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는지도 의아하고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처음엔 비공개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범인이 잡히지 않으니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고요. 현재 수많은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하나 보이고 있는 이 기사도요, 2017년에 작성된 기사입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면은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한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2017년이나 되어서 언론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는 보기가 힘들어요. 앞에서 보여드린 그 유튜브에 게시된 장면에서 그 영상들이 모두 2017년에 이전에 만들어진 영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악산 연쇄토막살인 사건은 예전부터 사람들 사이에 알려져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언론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황만으로만 보지 않아도 내용 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모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또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소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은 잘린 토막의 단면이 너무 정교하고 부드럽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으로 아주 많은 반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산속에서 사람의 토막 사체가 발견이 되면서 사건이 시작되는데 등산객의 모습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은 이 토막난 사체만 가지고 등산객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옷을 입은 채 시신을 잘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 피부를 자를 때 옷의 섬유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깨끗한 단면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막을 내기 위해서는 옷을 벗기고 작업을 했어야 될 거예요. 만약 가능성을 좀 더 넓혀보자면은 옷을 벗겨서 토막을 냈고 시신 옆에 피해자의 옷을 같이 버렸을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설명에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라도 이해를 해보자면은 이미 잘라진 시체는 사실 단면이 시간이 지나면서 혈액과 함께 마르겠죠. 그리고 부패도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울 수가 없다는 거죠. 곧 이 사건에서 이 부드럽다라는 표현은 이 소설을 조금 더 미스테리하게 보일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장치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따라서 레이저를 사용한 것 같다라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용 레이저인데요. 금속을 이렇게 정교하게 잘라낼 수가 있어요. 레이저를 사용하면은.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현대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살인 수법이고, 더군다나 1980년입니다. 범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범행을 가능할 만한 장비를 가질 수 있었는가, 또는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범행을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 의문이 들어요. 38년 전에 레이저를 사용해서 사람을 토막냈다라는 게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좀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생체 실험을 했다, 연구 목적이었다라는 식으로 가설을 만들어 봐도 레이저를 사용하면 일단 피부를 태우면서 자르게 됩니다. 애초에 부드러운 부분은 만들어질 수가 없죠. 미제 사건이라니까 어떤 식으로든 알아내지 못한 부드럽고 정교한 단면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런 방법이 있다,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단순하게 칼이나 톱 등의 흉기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조금 더 고차원적인 장비가 동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물건이 개인이 소지할 정도의 작은 물건, 휴대가 가능한 물건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낮죠. 부피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사체가 발견된 산속이 사건 현장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후에 그 토막 사체들만 치악산에 유기되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죠. 그런데 사람을 18토막이나 냈으니 그 피가 양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10번이나 일어났는데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한다는 것도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이러한 점은 사체의 부패 진행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바로 발견이 되어서 깨끗한 상태로 시신이 발견된 것이라면, 부패가 되기 전에, 그렇다면 주변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범행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니까요. 그런데 미제 사건으로 남겨졌다는 것을 보니 증거가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우리나라 경찰 이미지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요, 이 정도로 일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은요, 경찰이 사건 내내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설명인 거예요. 끝으로 이 글을 쓴 사람은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초반에 설명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10명이 한 달 동안 발견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일주일 간격으로 10명이면 70일입니다. 한 달이 아니라 2달 하고 열흘인 거죠. 70일을 30일로 설명한 것은 단순한 착각이라고 보기에는 오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현재 치악산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연쇄 토막 살인 사건은 수사를 해보지 않아도 이 내용만 가지고 실제가 아닌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설명에 차이가 좀 있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부분이 허술하고 있고요. 아마도 범죄 관련 상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미삼아 쓴 글이 확산이 되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는 확실하지 않은 추측성의 글들이 아주 무수히 많은 상태이죠. 호기심이 들고 재미로 소모하는 것은 좋지만 무분별하게 신빙성을 갖고 사실처럼 받아들이기보다는 가볍게 즐기는 게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에서 일어났다는 연쇄 토막 살인 사건 알아보는 내용이었습니다.